안녕하세요. 회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장규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산 절차, 도산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테고 회생, 파산 이런 용어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생, 파산 이런 것들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법인이나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크게 나눠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도저히 다시 갱생이 불가능한 그런 회사 아니면 사람들은 파산 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조금만 채무를 조정을 하고 다시 기회를 부여받으면 다시 영업을 하거나 다시 사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회생 절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느냐 안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크게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회생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법인이 회생의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법인회생 절차라고 흔히 말하고요. 자연인, 법적으로 자연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채무 액수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쉽게 말해서 10억 원 이하인 개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라는 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또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사람, 자연인인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하고 다르게 파산 절차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는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인 파산이라고 하고 자연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인 파산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는 법인 파산 절차와 개인 파산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돈으로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절차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회생 절차 중에도 법인의 회생 절차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연인의 회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계속기업 가치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총 그 변제액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청산가치라는 것은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한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저 회사를 청산을 해서 부동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뭐 특허권도 팔고 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더 변제를 받아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큰 이득 중에 하나가 이 개별적 채권 회수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업이 어려움에 빠지고 갚아야 될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상거래 채권자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추심을 하게 되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 회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영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재산 처분권이나 수행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는 지금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나 아니면 경영진, 이사, 임원진 아니면 직원분들이 이제 회사의 경영을 하시게 되는데 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리인이라는 다른 주체가 재산을 처분하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실무상으로는 보통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원래 홍길동이라는 분이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속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물론 그 기존 회사 대표이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던가 관리인으로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기존 회사의 경영자가 아닌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이 돼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회생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아래 보시면 채무 조정을 위한 회생계획 작성입니다.
여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채무가 100억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채무를 100억을 다 갚으라 그러면은 회생 절차를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회생 절차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채무의 50%는 출자 전환을 하고 나머지 50%는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한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생 계획은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50%는 출자 전환을 하고 나머지 50%는 분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억짜리 지금 총 채무액이 100억 정도가 되는 회사가 있으면 50억 정도는 그 채권자들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10년 동안 매년 5억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내용입니다. 법인회생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생도 그렇고 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채무자 회사가 어떤 그 자구안을 작성을 해서 그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 회생 계획에 따라서 그 나머지 출자 전환이든 분할 변제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게 되면 회생 계획이 인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생 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회생 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거나 출자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하는 것이 회생 절차의 기본인데 회사들 중에는 계속 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동산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100억 정도가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변제를 해도 도저히 그 금액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A를 통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양도를 해서 그 양도 대금을 가지고 나머지 채무를 좀 변제를 하는 그런 형식의 회생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이 회생계획의 핵심입니다.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 출자 전환, 50% 현금 변제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5%만 현금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을 한다든지 뭐 예전에는 아예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회사가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의 필요적인 기재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생담보권자라는 것은 회사의 채권자들 중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담보권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동산이나 채권 등에 설정되어 있는 질권이라든지 이렇게 흔히가 우리가 말하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회생담보권자라고 합니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 절차에서 지위가 좀 다르고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을 먼저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을 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회생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회생 신청의 시기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적 영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금 및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자금도 다 바닥이 나고 회사의 필수적인 인력들도 다 회사를 이탈한 상황에서는 회사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금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그리고 신청 대리인 비용 등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주로 조사위원 보수로 사용이 됩니다. 조사위원이라는 것은 법원이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 전문가에게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조사를 시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조사위원회 필요한 비용을 조사위원회에 지급할 비용을 채무자 회사에서 미리 예납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필수 인력은 당연히 필요하겠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회계 담당 직원도 회사에 있어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회생 절차 이후에 추가적인 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은 다른 채권에 비해서 먼저 변제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회생 절차에는 간이회생이라는 특칙이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라는 것은 소액 영업소득자, 여기서 소액 영업소득자라고 하면은 회생 채권이나 회생 담보권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 절차에서 간이회생이라는 특칙을 두어서 조사 절차를 좀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사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예납금 액수도 일반 회생 절차보다는 더 적게 됩니다. 또 가결 요건이 완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가결 요건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할 때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혹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실무상으로는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이나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오너나 아니면 임원들의 급여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발적으로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어려워져서 회생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창업주들의 경우에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회생 기업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중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사를 창업한 오너들의 지배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 중에서는 나중에 회사가 영업이 좋아져서 회사 이익이 남는 경우에 대주주가 다시 출자 전환된 지분을 다시 사와서 다시 그 회사 창업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옵션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증대가 돼서 영업이익이 이제 쌓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면 이렇게 다시 회사의 지배권을 찾아올 수 있는 옵션도 현재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여러 특징들 중에 유리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영업에 해가 되는 그런 잘못 체결된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 절차에서 회생 절차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계약을 이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해지할 수도 있는 그런 특칙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미이행이라는 의미는 우리 채무자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것을 쌍방미이행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아직 다 완료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있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회생 절차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부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인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미 영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그런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인권의 대상이라고 나중에 판정이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거래 관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혹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법인회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고 다음 시간에는 자연인, 즉 사람의 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